드리겠습니다. 외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양키 고홈, 양키 고 투 헬. 네, 한반도 평화주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연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국도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연히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연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연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성리를 기억하며 살베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필리핀 영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잠깐 읽고 다음 바로 먼저
명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오늘 세계 이 성서일과를 따라서 성서를 묵상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성인의 날 이렇게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대체로 성인들 중에 누군가를 기억하는 날로 이름이 정해서 기념을 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를 기억하는 날, 그리고 베드로를 기억하는 날, 하루에 두 분, 세 분씩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모든 성인의 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성서일과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마태복음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드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네. 필승에게 말씀을 연결해서 명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수요일 고정이니까 하기 전에 오신 분들 말씀은 먼저 듣고 돌아오면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은총님이나 지금 들어오는 이승민 씨도 자기 생각이나 그 다음에 없으면 구호라도 하고 내치고 그렇게 참여하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엄청 어제 수다 다 떨었는데 왜 아까 네, 이 집이 거의 다 완성되고 이 머릿속에 그냥 대충 그렸던 게 저렇게 현실화되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큰 걸 원했던 거야? 하고서 깜짝 이제 막 겁이 날 정도로.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생겨버려 가지고 이건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감당하도록 제가
각오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로 와야 되고 또 그 집에 오신 분들은 또 오시게 만들 만큼 정말 다시 오고 싶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부탁 안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낯설고 그래서 못 오는 사람들이 사드 반대하러 왔다가 와 여기 또 오고 싶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래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아니 집을 지금 이제 금방 짓고 이제 앞으로 포부지를 말씀하시고 연가들을 위해서 그런 분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이제 그거 크게 마음을 먹으셔야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10년 전에 이제 집을 있어요.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생각해봐. 이거 내기 좋네. 이런 집이 생긴 거야. 물론 그때가 수번 들었어. 진짜 막 집 받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1년 2년 그때 1년 2년은 우리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가족 모두 가족 내 동생들도 막 친구들하고 저녁에 파티도 하고 한 1년 2년까지는 괜찮은데 3년쯤 되니까요. 조금씩 이제 뭐 마당에 풀에 부담이 들었고 막 여름에 막 어떻게 시원한 데서 우리 굽고 벌레 때문에 미치는 거야. 겨울에는 바람 너무 추워요. 추워서 막 보다를 길을 따뜻하게 떨려면 이 길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줄이고 그냥 지리장판 이거 난방 텐트 있어야 될 겁니다. 난방 텐트 있고 그렇게 막 살았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한 5년 지나니까 우리 집 아무도 안 와. 가족들도 가족이 그러다 보니 그래서 건강이 안 나빠진 건 아닌데 몸도 잃어버렸고 싸도 있다고 천일 싸도 그냥 가족들 다 같이 다녔어요. 집에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몸이 아프고 하니까 지금 병원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좋은 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니까 지금 손이 볼 때가 있더라. 막 떨어지기도 하고 창문도 이렇게 하여튼 좀 그리고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와가지고 우리 문하고 쓰는지 특히랑 화장실 이런 게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근데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은 그게 그만이야. 왔다 가는데 이건 내가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나는 그랬으면 이게 이제 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써 어차피 뭐냐면 해도 또 그래 될 수 있고 내가 수리할 수 있지만은 그냥 놔둬버리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넘어리고 언제는 다 줬어요. 저는 그러셨나? 자꾸 좀 있더라고? 그리고 손도 좋아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되게 그 고마워. 정말 진짜.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916 돌아가라. 916 돌아가라. 일단 고마우면 그거는 되돌려 드릴게요.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를 먼저 받았는데 돌려드릴게요. 아니 그거를 나는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우리 종이 주셔야 되잖아. 아니야, 먼저 받았는데. 그리고 정말 크게 마음 모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한 몸이 오셨으니까. 건강하셔서. 몸무게는 너무 요즘이 탄탄하고 하니까 지금 내년 뭡니까 초가 우리 초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인공 하는 거. 인공집이에요? 내가 할 때마다 봤어. 내년도 돈 들어가는구나. 지붕을 매년 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 사람도 없어.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없어. 원래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걸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겪고서 항상 하기가 힘들어요.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기 아마 플라스틱일 거예요. 그 노란 거가 플라스틱이죠. 개척할 때는 동료분들 다 가가지고 내가 할 때마다 내가 봤어요. 내가 신기하잖아. 기분을 나도 왜 싸먹을 게 말이야. 전부 자기 이렇게 하라니까. 에이 사람아 이리 막 하루 종일 시끄럽고 싸움한다고 이렇게 다르겠어.
재밌다. 이게 또 못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패요. 아, 어디는 좀 시간 지나면 어디는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할 수는 없다. 선생님들이 마당 풀하고 관련 수는 있어요. 우리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선구사무소 저는 좀 파생업도 깔아놔서 그 관련들이 엄청 심각해요. 안 당해봐서 아직 모르고. 예, 한번 당해보십시오. 풀에, 어디, 박근혜 하잖아요. 이게 약 뿌리죠. 나중에 힘들면 약 뿌리지. 약 뿌리면 있잖아요. 약 뿌리는 거 정확히 잘하세요. 우리 밑에 응. 돈 있어요. 그래도 많이 잘 나가요. 뿌리셔야 돼. 아, 그러다니 저기 채나밭 탈 건데? 네? 야채밭 탈 건데? 아니 마당에 약을 뿌려야 될 마당에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이제 이제 약이 한주에는 뽑겠지만 그 다음에 예, 이러고 그렇지. 짱돌하고 저한테 밥을 사드는 전쟁이다. 나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1901 돌아가라. 1901 돌아가라. 재밌다. 그래서 오픈식은 언제 하나요? 성탄절 전에 중공허가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공허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지? 모르지. 떨어지는데 중공허가 안 떨어지면은 사드는 전쟁이다. 따뜻한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2286 돌아가라. 2286 돌아가라. 아니 성탄절은 그 사람들 다 각자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데 가족과 각자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오라고 지금 그래, 맞아. 네? 아니야, 누가 성탄절에 하라 그랬어, 여기서 누가. 배려가 없으시고 아니, 그래, 선단절에는 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성탄절은 12월 달부터 시작돼요. 12월 달부터 1월 1일까지가 성탄절이에요. 하는데요. 아무튼 전원생활 녹록지 않을 겁니다. 단단히. 여기 사람들 있어서 걱정 안 해. 펜스는 안 쳐요? 그 앞쪽에? 논 쪽에? 펜스 위험해 보이던데 그 차가 조금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높이 안 하더라도. 제일 싼 걸로 치려더니 집 잘 지어놓고서 집 버리려고 왜 싼 거 치냐. 예, 중고 치면은 또 비싸. 그래서 돈 들어가서 멈추고 있는 중이에요. 조심하세요. 알다가 우리는 뭐냐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밤에 떨어질 수 있겠더라. 거기 위험해. 아, 그러니까 거기 연못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청에 말을 해가지고 거기 위험해요, 진짜. 거기 꺾어지는. 성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순청. 인천에 설명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성주면 아니 이거는 개인 집이 그거 도로잖아 어쨌든. 도로 포장하고 하는데. 거기 우리 땅 아니야. 아 그때 응. 사용료까지 낸 그거를. 자 볼게요. 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1096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그건 이제 장모님한테 저는 외국보다 잘하네요. 돈 벌러 오는 사람들 너무 심하다 싶어서. 그것도 작은 배려는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 그렇네. 사실 저는 그냥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하고 갈 거예요. 오늘 그 맹자 이야기는 맹자 어머니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충우라는 제자랍니다. 충우라는 제자가 맹자한테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
옛날에는 관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관을 관이라고 하고 바깥에 늘 둘러싸는 곽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중곽을 썼어요. 그렇게 이중곽을 쓰는데 그걸 이제 관곽이라고 해요. 이중곽을. 그래서 관곽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맹자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보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수 전국시대 아닙니까? 살림들이 다 힘들었겠죠. 그런 그 힘든 상황에서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사이치 돌아가라. 공사칠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바로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할사이사 돌아가라. 할사이사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평소에 맹자가 억수로 화려하게 살고 뭐 이랬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부산동호 돌아가라. 부산동호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평소에 이제 비교적 이제 검소하게 살았죠. 그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옆에서 다른 관리들이 이제 왕에게 소개하고 할 때 이분들은 평소에 검소하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유독 어머니 장례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치렀어요. 맹자 어머니 장례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의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 다른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 맹자가 이제 노나라의 제후 성공이라고 하는 노나라 제후 성공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맹자의 제자가 그 노나라의 그 대상으로 가게 되었어. 악정자라는 제자가 대상으로 가게 되어서 그 악정자가 이제 노나라 제후를 막 설득해서 맹자를 한번 만나도록,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노나라 정치를 좀 왕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을 한번 만나도록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나라 총공이 맹자를 만나기로 하고 세비를 차려서 나서는데 저 밑에 있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장창이라고 해요. 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노나라 총공을 막았어요. 막았으면서 어디 갔습니까? 비서실장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도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총공이 내가 맹자를 만나러 간다 하니까 장창이 왜 그 제후께서 그런 일개 서민을 직접 만나러 가십니까? 그거는 현자로 대접하는 건데 맹자는 현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게 그래요. 맹자는 아버지 장례보다도 어머니 장례를 더 크게 치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 가부장제 시대에 아버지 장례는 단소하게 치르고 어머니 장례는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그렇게 화려하게 치렀으니까 그걸 이제 비판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보다도 어머니 장례를 더 크게 치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 노나라의 전례의 모범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어머니 장례를 화려하게 치렀어요. 조금 더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 악정자가 변호하는 말은 그래요.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는 그냥 일개 선비였고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는 대부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서 제사의 방식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제사의 방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쓰는 관각이나 그다음에 수위나 이런 수준을 달아. 그러면 거의 뭐 임금이 쓰는 수준을 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압정자가 명자가 지금은 이제 형편이 되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데서 이제 제자가, 신우라는 제자가 맹자한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맹자가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 장례를 치르는 마음은 왕이나 국민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장례는 자식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내에 관의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관의 치수가 그 7치면 3cm니까 한 20cm 정도 관의 두께가.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나무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20cm짜리 나무를 쓰는 게 이제 그때 정해져가 있었고, 뭐 하여튼 거기에 맹자가 그런 제도가 범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제도가 허용하면 허용하는 만큼은 해야지. 그 다음에 재물이 넉넉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형편이 되는 만큼은 해야지. 그게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우니까 나는 앞에 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구요 그만해라. 사드구요 그만해라. 육두육 돌아오라. 말해도 안 된다. 이거 쉽게 안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맹자의 입장은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유가는 특히 장례 의식에 대해서 장례나 제사는 지금도 하잖아요. 성교에서 제사 지내고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치러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은 공자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공자 때부터 이 제나라의 천초시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천초시대 때부터 공자가 이제 이 장례 문화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3년상이라는 게 없었는데 공자가 들고 나온 게 3년상이었어요. 3년상을 치르면 이 뭐 대부나 대부들은 그게 가능해요. 밑에 사람들이 다 집에 일하고 자기는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만나는 게 일이고 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농민이 3년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망해요. 그래서 그때 제나라의 제후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제나라의 대상 안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자와 자기 제나라의 제후가 만나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근거가 그래요. 공자라는 자는 평소에는 검소하고 겸손한 척 하지만 굉장히 오만하다. 그리고 상례를 치르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3년상을 치러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오르내리고 그 절차가 너무도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운다. 이런 사람을 우리 제나라의 예학의 모범으로 삼으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공자의 그 예에 대한 신뢰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면서 이제 공자 당시에 선행하다가 다시 이제 유가가 좀 가라앉으면서 사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가 오면서 맹자 이전에 유행했던 학파가 묵가라고 해요. 묵가가 이제, 묵가는 보통 묵가의 그 입장을 겸해설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겸해설은 이게 뭐, 신분에 관계없이,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겸해설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육아와 같은 쓸데없는 틀의 의식 이런 거 버리고 조용하고 그 예절 같은 것도 굉장히 간소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나라의 문물로 장례 문화가 이제 광곽을 아까 20cm라고 했잖아요. 묵가가 주장했는 건 세치면 된다. 세치면 10cm 정도입니다. 반으로 줄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통 거리 10cm 정도 해요.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명당을 찾아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관을 놓는 자리에 물만 안 흐르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물만 안 흐르면 된다. 그리고 봉분도 산처럼 높이 쌓을 게 아니고 벌레가 뜯어먹지 않도록만 짐승이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봉분을 쌓으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묵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묵공은 그때 당시에 정부시대의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묵자의 그 입장 중에 하나 비공설이라고 해서 그때는 어느든지 군국 강경을 해서 이웃나라를 치고 들어가서 영토를 넓히고 그 나라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묵가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공격에는 반대하고 수성전, 이 성을 지키는 전문가였거든. 수성전에 치중하는 이런 입장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처럼 뭐 노동조합이나 그 다음에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물론 뭐 육아의 왕도 정치의 이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실질적인 정치 이면에서는 묵가가 상당히 가까워요. 평화주의, 평등주의, 그 다음에 절약, 검소함 이런 것들이 묵가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묵가의 사상은 민중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민중들이 이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맹자 전편에 흐르는 대결은 묵가와 육아의 대결이 맹자의 전편에 흘러요. 사실은 그렇게 흐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맹자의 입장을 변호한다면 그렇게 돼요. 전국시대고 하니까 모든 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라. 절약해야 되고 구국 강경해야 되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맹자가 그렇게 장래를 성인되게 하려 하겠던 뒷면에는 인간이 오로지 경제적인 동기로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산공칠 돌아가라. 공산공칠 돌아가라. 그런 측면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 그 인간에 대한 도리, 부모에 대한 도리 한번 뒤돌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좀 힘들더라도 부모에 대한 3년상에 대해서 공자가 그 제시하는 근거는 그래요. 네가 3년 동안은 부모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고 길렀다. 그럼 그 점을 생각하면 부모 돌아가시고 3년 정도는 네가 근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라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삼삼육사 돌아가라. 삼성육사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오직 경제 논리에만 치우치지 말고 인간의 도리를 하고 그 다음 육아의 그 중요한 그 중에 육례, 예악이 있잖아요. 예와 그 다음에 악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 그래서 이런 거의 인문주의자예요. 공자와 맹자는
이렇게 평소에는 조용하고 검소하지만 해야 할 때는 이게 문화적으로 이것이 이제 인간과 짐승을 다루는 측면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예의,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죠. 국가는 그 명자 그때 같이 무시대 사람이 동시대에 묵가하고 명장.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원전 300년이거든. BC 300년이거든. 명자가 활동했던 데가.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이 2300년 전에 벌어졌던 논쟁들이었어요. 엄청나요.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같은 논쟁 지점들이 2300년 전에 크게 싸웠던 거죠. 이런 거 가지고. 국가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우리하고 음.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육아를 모르겠는데 국가는 괜히 머리 박혀 있는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딱그 이유가 맞아주는 우리하고 그 묵가를 다룬 영화가 이제 묵봉이라는 영화, 우리나라에. 그 안성기 나오고 했던 그 묵봉이 바로 묵가예요. 안성기도 예, 그렇죠. 안성기 나오더라고요. 안성기 근데 영화. 안 그 맞는 영화 거 있어. 나도 봐야 되겠네. 그게 묵가를 다룬 영화예요. 안성기 나오고 뭐 터지고 댕기고 말 타고 댕기고 볼까 그래 하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내일 모레 우리 가는 그것도 지금 안성기가 장군으로 나오고 그때 사실 안성기가 이제 그 성을 치는 장군으로 나오고 상대편 장군 이제 목자가 그 성을 이제 수호하는 국가가 수성하는 수성이. 수성하는 어떻게 보면 용병으로서 이제 초대가 된 거죠. 맞아요. 무용 영화 같은 거예요? 좀 무협 영화예요. 전쟁 영화라고 전쟁 영화. 중국 전쟁 영화. 거기 안성기가 나와? 안성기 영상을 장군 역할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렸지.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의 지점입니다. 저는 하여튼 문화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따로 묘를 안 쓰고 화장을 해서 아버지는 수묵장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 성산 아버지 산소 주위에 그냥 뿌렸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화장을 해서 그 가루를 찰밥을 해가지고 찰밥을 막 이렇게 이겨서 가루를 이겨서 여기저기 버려놓으면 그게 이제 거기 있는 짐승들이 먹으니까 새들이 먹으니까 그게 이제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난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냥 새가 되어서 공을 날아가고 싶다. 그렇게 해라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맹자의 어머니 장례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저의 고민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맹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명자의 가르침을, 명자의 사상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민이다. 실전까지는 아니고 이 논리를 계속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내가 처한 위치가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묵가의 그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묵가의 세상이 기독교 세상과 매우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사랑과 평화 이 가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주장한 도제인이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재미없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늘 말씀의 핵심을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 해도 흔히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팔복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박두큰 목사님의 이야기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사 2일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천천히 가.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무역하지 마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8일 6일 돌아가라. 8일 6일 돌아가라. 우리가 어떤 이 유교 쪽에서는 사단, 오상,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갖춰야 할 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두큰 목사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대나무를 엮어서 물통을 만들듯이 나무로 조각조각 된 나무들을 자작자작 붙여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하나가 또 감싸고 물통을 만드는 그동안은 하나의 나무 조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가장 적은 그 나무 그 이상으로는 물이 안 쌓이는 거죠. 거기 물통이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총화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적은 부분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이었어요. 팔복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이 5장 9절을 우리 소송이 현장기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에서 이렇게 삼고 있는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만 열심히 한다고 그걸로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만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 함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오늘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뭔지 모르겠어. 살짝 뭔가 모레는 또 성서유가가 있습니다. 그날 작아. 아무튼
예, 오늘 아침 기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드가고 평화오라 노래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따뜻하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지켜내리라. 전쟁 없는 평화의 땅에 화해의 싹을 띄워내리라. 따뜻하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세계 평화의 길